첫 번째로 상호 관계성, 두 번째로 이해와 적용, 세 번째로 실제성. 자, 상호 관계성은 뭐다? 아까 계속 강조해 왔던 것처럼 의사소통이라는 게 나 혼자 얘기하고 끝나고 다른 사람이랑 뭐 교섭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화법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과 서로 교섭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런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 교섭적인 측면, 말하면 듣고 들으면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면을 굉장히 화법 교육에서 중요시 해야 된다.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이해와 적용. 뭐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화법에는 무슨 요소가 있고 담화 유형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뭐 이런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제 뭐 내가 살아가면서 그거를 적용하고 써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. 아,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해야 좋은 거구나. 이럴 때 이런 듣는 자세를 취해야 내가 올바른 화법을 하고 있는 거구나. 라는 걸 이론적으로 배운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걸 이해시키고 또 적용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수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성이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뭐 다음은 친구들과의 대화이다 뭐 이를 바탕으로 뭔가를 알아보자 이런 걸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 실제성이 떨어지잖아요. 왜냐면 이미 좋은 말만 써놓고 교과서에만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써놓은 거라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성, 실제 담화 상황 같은 유형을 상대방 애들한테 제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화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쓰면 좋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맨 첫 번째로 이제 일반적인 말하기 듣기 얘기를 하면은 화제를 교수가 던져서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보자 뭐 이런 교수학습 방법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실제 어떤 담화 상황을 주는데 중간에 끊어요. 그리고 이 다음 뭐가 나올 것 같아? 너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? 이런 식으로 예상하며 듣기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,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담화 특성에 따라서 지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7가지 유형으로 담화를 나눴듯이 말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하기 방식이 좋은 것이냐라는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그런 거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대화를 주고 이걸 분석해라 너네가. 그래서 대화 분석적 방법이라고 해서 담화 상황을 실제로 주고 이런 게 어떤 부분이 말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거를 스스로 학생들이 분석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담화 방법이 있고 교수학습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내재적 수행법.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말을 하는 상상을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학생들한테 시키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적 수행법이라고 해서 내가 그 상황에 실제 놓이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은 연설 담화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배워서 수행평가로 실제 연설 상황인 것처럼 한 명씩 단상위에 나와서 얘기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그 밖에도 뭐 연극 수업을 가져와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 전달법 같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을 통해서 뭐 나의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걸 한다든지 나 전달법 아니면 거꾸로 수업 같은 여러 가지 교수학습 모형을 여러분들이 화법 교육을 하면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어떤 교수학습 모형이 과연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많이 배우시기 바라고 그런 걸 나중에 교사가 되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길 바랍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화법 교육에 대해서 화법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화법 교육이 왜 중요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배워봤고 마지막으로 화법 교육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 그 교수학습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
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오면 좀 더 남들보다 화법을 잘 배울 수 있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